오늘의 기업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을 거느린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장 회사가 되겠죠. 워낙 유명한 회사인 만큼 오늘은 단기적인 호재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성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도와드리면서 목표를 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수급 상황과 전략까지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보면은 주가 10만 원대를 넘어서는 구간대에서 현재 위치해 있는 구간이 조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흐름 자체도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서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보라색 선도 이평선에 보라색 선도 파란색을 돌파를 하고 자 노란색까지 지금 돌파 상황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도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호재성을 좀 보면은 우리가 단기성으로 좀 호재를 좀 보게 되면은 자 2차 전지가 꽤나 요즘에 힘들기는 했어요. 그쵸? 자 전기차 수요의 회복이 1차적으로 좀 되겠고요. 요즘에 전기차가 좀 안 팔린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좀 모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요. 배터리 주문이 다시 한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큰 주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 이 주가가 잘 오르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공장 지을 때 빌린 돈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단기적인 호재성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튬 가격의 안정화가 되겠는데요. 배터리 원료인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서 그동안 손해를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안정화가 좀 되면서 수익성이 다시 한번 좋아질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호재성이 조금 있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굳이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좋은 재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양극재 만드는 회사다라고만 좀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에코프로의 진짜 무서운 경쟁력은 가족 경영 시스템이 있는데요. 한 곳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한 단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원료를 좀 수입을 하면은 B가 가공을 하고 C가 양극재를 만들고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D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좋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원료를 좀 실어 나를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배를 이용하죠. 자, 이거부터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류비라든지 공정 비용 자,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의 어떤 회사들과 좀 싸워도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가격 경쟁력의 우위에 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들이 무서운 게 10년 뒤에 되면요. 길거리에는 이제 폐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에코프로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기술이 있죠. 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재활용 기술이 있는데 폐 배터리에서는 뭐 다시 니켈이라든지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이 이미 있다. 자, 다른 회사들은 해외에서 광물을 좀 사올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 쓴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다시 캔에서 새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친환경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과거에는 특정 고객사에만 좀 의존을 했다면요. 이제는 뭐 현대차라든지 BMW 전 세계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뭐 차가 안 팔리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파트너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타격을 덜 입는 구조로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단기성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업황의 이 회복과 2차 전지 회복과 금리 일어나는 기대감 이걸로 좀 단기 재료성을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료부터 해가지고 생산, 재활용까지 한 손에 쥐고 있는 이런 효율성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경쟁사들의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파트너십도 현재 세계적으로 발뻗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자, 장기적으로서 구조 자체가 에코프로는 굉장히 무서운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 조금 오래 되셨을 겁니다. 보유하신 지가. 저희 구독자님들 문자 보냈을 때가 1월 22일이었어요. 꽤나 오래 보유하고 계실 텐데 자, 요때
당시에서 약 10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었죠. 자, 1월 22일 날 문자 보내드렸을 때 보면은 자, 거래 대금이 보면은 438%가 전날 대비해가지고 약 4배 이상 그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 보라색 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쁜 흐름이 나왔죠. 그 뒤에 단기적으로 바로 폭등이 좀 나오면서 10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을 직접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추후 공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5월 초에 2차 목표는 공지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좀 보실 때 전날 대비 3배가 좀 오르면은 관심도가 좀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거래량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종합적으로 보는 게 거래 대금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 주도주 타점 문자로 받고 계시죠. 최근에도 보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자, 거래 대금이 퐁당퐁당 현상이 좀 일어났고, 자, 이런 경우는 조정장이나 눌림목에서 좀 거의 발생을 하고요. 자,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면서 63%의 수익이 좀 나왔었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많았었죠. 뭐 젠슨왕 이슈라든지 미국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그죠? 자,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진 후에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터졌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눌림목에서 타점을 문자 보내드리면서 130%의 수익. 사마 알미늄도 동일했었고요. 거래 대금이 한번 나왔었고 눌림목 구간에서, 그쵸?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73% 정도 수익. 마지막으로 신성 ENG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제대로 한번 터졌었고, 그쵸? 눌림목이 좀 나오면서 타점 잡아서 88% 정도의 수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거래 대금이 퐁당퐁당 여러 번 일어나는 종목들은 그만큼 주가를 좀 회복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2만 원짜리를 10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등심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5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다고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거래량만 비교를 하면은 삼겹살이 꽃등심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쵸? 하지만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꽃등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컨택할 때도 자, 거래량만 가지고는 종목을 캐치를 할 때 허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겹살이 거래량은 높았지만 오히려 거래 대금 자체로 봤을 때 주도를 했던 것은 바로 꽃등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도주 타점을 보내드릴 때 자, 재료를 분석을 하고, 그쵸? 거래 대금을 분석을 하고, 즉 수급이죠. 그리고 전략까지 해서 목표가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죠. 자, 문자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지금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작성 방법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오늘 시청하신 영상의 종목명을 좀 키워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지 질문이 나오는데 구독자가 아니라고 체크를 하셔도 뭐 손해 보시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주도주 타점을 문자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도주 타점 문자로 받으실 연락처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은 이번 주식시장에서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6월달에 초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상장을 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 제출을 마쳤고요. 자, 6월 8일부터 공식적인 투자 설명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상장으로 모으려는 자금만 무려 110조 원으로 역대급 최대 규모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돈이 6월에 한 곳으로 쏠린다는 건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요. 이미 스페이스 X와 실제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 X의 핵심 사업인 위성 인터넷 그리고 로켓 발사 마지막으로 우주 위성 개발까지 이 세 가지 구조를 전부 연결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 이번 스페이스 X의 상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러한 엄청난 호재성이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실적도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일론 머스크의 한국 방문과 투자 설명회라는 추가 상승 트리거까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들어오기 직전의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타이밍 못 잡습니다. 자, 왜냐면은 미친 듯이 로켓처럼 쏘아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선점하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못한다는 거죠. 자, 막말로다가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상한가를 막 두세 번 쳤어요. 자,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서 타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페이스 X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자, 세 가지 사업축을 모두 연결하는 이 종목,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자,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 시청하신 영상에 종목명 한번 입력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지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요 히든 종목,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받냐?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 받아보실 연락처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요게 히든 종목이니까 요거를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체크를 꼭 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2026년 코스피와 코스닥 대폭 등의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식의 본질 자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매니저였습니다.